안녕하세요. 바리파이어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바리스타 파이어의 장점에 대해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채널 영상들을 둘러보다 보니 리스크나 대비해야 할 점들에 대한 이야기는 많았지만 정작 장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영상들이 꽤 적게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엔 어떤 장점을 이야기해 볼까 한번 고민해 봤고, 제가 왜 바리스타 파이어를 목표로 했을까 라는 질문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투자 수익률이 높고 자산 규모가 커서 선택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게 바리스타 파이어는 돈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선택권에 대한 이야기였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는 노력해야 하고 성실해야 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자랍니다. 저 역시 그 말을 믿었고 사회에 나와 정말 열심히 일했습니다. 주말에도 쉬는 날에도 일했습니다.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빨리 앞으로 나아가고 싶었고, 또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는데, 이게 정답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노력과 성실은 성공에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행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든 이유는 90년생인 제가 현대사회를 느끼기에 취업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결혼은 부담스럽게 변하며 육아는 큰 책임이 되었다는 점이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 같기도 합니다. 은퇴는 점점 멀어지는 방향으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는데 제가 도달할 수 있는 한계가 점점 보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때 열심히 살아도 삶이 나아진다는 확신을 갖기 어려운 시대라는 생각이 들면서 점점 지쳐갔던 것 같습니다. 주말 하루 쉬고 다시 출근, 또 주말 하루 쉬고 다시 출근. 돈은 모이고 있었지만 저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딱히 행복하지 않았던 그런 일상들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꿈을 꾸게 되었는데 갑작스러운 사고로 제가 죽게 되는 꿈이었어요. 제가 갑자기 죽다니 굉장히 슬펐습니다. 그런데 죽음을 앞두고 가장 슬펐던 것은 죽는다는 사실 그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힘들게 모아온 돈을 제대로 써보지도 못했다는 점이 저의 슬픔의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감정은 꿈에서 깨어난 뒤에도 꽤 오랫동안 남아 저를 괴롭혔습니다. 그리고 그때 깨달은 게 저는 사실 삶을 위해 돈을 모으고 있던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부터 돈을 위해 저의 삶을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네요. 아마 그 시기에 파이어라는 개념을 처음 접하게 되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파이어를 조기 은퇴라고 불렀지만 제가 받아들인 파이어는 조금 달랐습니다. 파이어라는 결과보다 왜 절약해야 되는지, 왜 투자해야 하는지, 또 왜 돈을 모아야 하는지에 대한 목적에 더 관심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막상 파이어를 하고 싶어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 일반적으로 이 정도면 파이어 하기 괜찮다 라고 일컬어지던 5억을 모으려면 40에서 50대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건 제가 원했던 것보다 너무나 늦게 도달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바리스타 파이어로 눈을 돌렸습니다. 여기서 제가 혹하게 된 바리스타 파이어의 장점들을 나열해보면 싫어하는 일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선택권, 언제 얼마나 쉴 것인지 혹은 언제 어떤 일을 할 것인지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 그리고 그 당시 저의 상황에서 30대에 가능한 3억이란 숫자가 너무나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그렇게 저에게 바리스타 파이어는 일을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과정이었고, 생존을 위해 버티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일을 즐기며 노후를 대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번쯤 친구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나오는 주제, 일을 취미로 하고 싶다. 아마 많은 분들이 꿈꾸는 목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건 사실 언제든 일을 그만둘 수 있어야 비로소 일이 취미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기준에서 파이어족이 바로 그 선택권을 쥔 사람들이었네요. 그렇게 바리스타 파이어족은 저의 꿈이 되었고, 멘토들을 따라 열심히 절약과 저축을 통해 시드를 모으고 또 투자하다 보니 갑작스럽게 천장 크레인 정규직 전환 실패의 날이 왔습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제 파이어 인생의 시작은 3억을 모은 날이 아니라 천장 크레인 기사 정규직 전환에 실패하고 재계약 종료 문서를 받은 날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실패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 그날이 오히려 제가 원하는 삶으로 들어가는 첫날이었습니다. 그렇게 작다면 작고 크다면 큰 돈, 3억을 가지고 저는 바리파이어가 되었습니다.
유튜브를 하고 싶어 영상 학원을 다녔고, 운동을 하고 싶으면 운동을 하고, 책을 읽고 싶으면 책을 읽고, 산책을 하고 싶으면 산책을 하고, 또 보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싶으면 만나러 갔습니다. 그러면서 심심해지면 또 일을 구하고 힘들면 다시 쉬고를 반복했는데, 이 생활을 통해 제가 느낀 점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라는 가장 중요한 자원을 스스로 배분할 수 있다는 것. 이건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추구해야 할 가치라는 점입니다. 물론 여전히 금전적인 제약은 존재하기 때문에 쉬는 기간이 길어지면 조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솔직히 이 정도 불안은 생활에 대한 만족감에 비하면 충분히 감수할 만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시간을 통제할 수 있다는 게 엄청난 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람마다 원하는 파이어의 모습은 다릅니다. 그중 누군가는 세계 여행을 꿈꿀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고급 호텔에서의 삶을 꿈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간혹 저에게 세계 여행은 다녀왔는지 원룸에 사는 게 파이어냐 라는 다소 비꼬는 말을 들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분들과 이야기해보면 이분들에게 부자가 되는 것과 파이어족이 되는 것은 같은 의미처럼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세계 여행을 다녀오지도 않았고 원룸에 살고 있음에도 지금의 바리스타 파이어 생활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생활을 통해 얻은 답은 얼마를 더 벌어야 하는가가 아니라 얼마면 충분한가이고, 지금의 저는 예전보다 돈이 많아서 행복한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지만 예전보다 선택권이 많아져서 행복하다는 것은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저는 3억을 가지고 처음 바리파이어가 되었을 때와 3년이 지나 4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게 된 현재의 삶이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마 5억, 6억이 되어도 그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산이 늘어날수록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있다는 건 확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투자금을 건드리지 않기 위해 한 달 이상 쉬는 것이 부담스러웠지만 지금은 2달, 3달 쉬어도 크게 걱정하지 않게 된 것처럼 제 삶에서 달라진 것은 소비 수준이 아니라 이런 심리적인 부분인 것 같기 때문입니다. 굳이 좋은 집,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자산이 감소되지 않는 게 더 좋고 내가 만족할 수 있는 소비를 하는 게 전 마음이 편합니다. 사실 저에게 만족할 수 있는 소비는 쇼핑을 하더라도 가성비를 따지고 좋은 걸 저렴하게 구매하는 것, 여행을 간다 해도 투자에 영향 가지 않도록 현실적인 경비를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만약 부자가 되어야만 파이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신다면 저는 아마 그분의 기준에선 파이어족이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기준점을 소비가 아닌 시간의 통제권에 둔다면 전 파이어족이 맞습니다. 그리고 자산이 계속 성장하다 보면 어느 순간부터는 1년을 쉬어도 문제가 없어지는 임계점이 올 것 같습니다. 그때의 제가 지금처럼 알바를 병행할지 아니면 온전한 파이어족이 될지는 저도 아직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저는 지금보다 더 많은 선택권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제가 파이어를 꿈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파이어족이 된다는 건 시간의 주도권을 가져오고 삶의 방향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넓혀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바리스타 파이어를 선택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